네, 안녕하세요. DS1TUB입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12월 8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에 많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아마추어 무선을 처음 접하거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전기를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또 무전기 구입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콜사인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자격증은 어떻게 시험을 거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아마추어 무선사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쉬운 컨텐츠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자격증 획득 후에 무전기 구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국내 무전기와 해외 무전기를 구입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혹은 해외 무전기를 구입했을 때 어떻게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국내 무전기는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거쳐서 혹은 그 교육을 받고서 획득을 하신 후에 가장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좀 저렴한 제품의 무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저 역시 아마추어 무선 자격을 획득 후에 제가 바로 구매를 했던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패킹을 다시 했어요. 실제로 제가 사용 중이었던 제품인데 제가 다시 이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언박싱을 하는 기분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민영정보통신에서 갖고 와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요. PPL은 아닙니다. PPL은 아니고요. 전혀 PPL 아닙니다. PPL 아니고 제가 그냥 제 돈 주고 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민영정보통신에서 수입을 해서, 물론 중국에서 제작을 했는데 민영정보통신에서 국내 통신 환경에 맞춰서 다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KC 인증이라든지 기타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라서 중국에서 제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알리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제품이고, 국내 통과됐고 국내 통신법에 맞춰서 주파수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등록 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 한번 박스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MIT 9800 박스를 개봉하면요, 제일 처음에 여기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 인증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이 적합 인증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민영정보통신에서 아마추어 무선국 무선 설비 기기 UHF, VHF, UHF 기기 등 해서 모델명 MIT 9800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증번호.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자격증 획득 후에 무선국을 신청하실 때, 개국하실 때 사용 기기에 대한 그 인증 번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이걸 넣으시면 되고요. 제조 국가는 여기 중국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형식 기호 번호도 여기 돼 있고요. 인증 연월이 2013년 6월 4일 날 인증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지는 올해 4월쯤에 제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013년도에 제조된 거를 갖고 와서 아직까지 팔고 있는데, 그래도 뭐 무전기는 뭐 특별하게 세월이 지나도 뭐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몇 년이에요? 7년, 8년 동안을 팔고 있네요. 민영에서. 근데 이 국내 수입된 제품 중에 이 가격대 손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 몇 개 없는데 그래도 예, 오래된 제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자재 전파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수입자 민영정보통신 국립전파연구원장. 네.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서 직구한 무전기는 이게 없죠. 적합성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내 통신 환경에 맞춰서 주파수 묶음, 네, 묶음이라는 걸 하죠. 왜냐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그 나라에 맞게 주파수가 좀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주파수보다 미국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땐 좀 넓게 잡혀 있고요. 유럽하고 일본은 지금 저희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산 제품들은 아예 이렇게 주파수 범위가 넓게 그냥 풀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사용이 되면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환경에 맞게 UHF, VHF 환경에 맞게 주파수 묶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프로그래밍을 해서 주파수, 나는 요 허용된 주파수만 국내 통신법에 의해서 허용된 주파수만 사용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주파수 묶음을 하신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서 국내 통신 환경에 적합한 제품인지 측정을 하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은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일부 중국산 제품은 스프리우스 참 발음이 약간 스프리우스라고 해서 불용파, 예, 좀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자파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적합성 인증에 통과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를 하실 때는 특히 중국에서 어떤 뭐 알땡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국내에서 그 제품을 갖고 들어와서 적합성 인증 통과 후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제품이 국내 환경에 맞춰서 통과가 될지를 좀 사전에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적합성 인증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아마추어 무전기 허가 신청 방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사급을 교육 후에 사급 그 아마추어 무전사 자격증을 획득하셔도 이런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 안내문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 홈페이지에 들어 접속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영정보통신 MIT 9800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간략하게 이 무전기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200채널 IP54 방수 설계. 네, 54 뭐 생활방수 정도 되겠네요. DTMF, TCS, DCS 가능, 삼색 LCD 선택 가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한글 설명서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충전 방법, 안테나 꼽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방법도 다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펑션키라든지 메뉴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보존 기간은 1년이네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무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민영정보통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연결하는 단자, 네. 생활방수 IP57 방수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빗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고무 실링이 고무 고무 커버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PTT 스위치, 네, 여기 PTT 스위치가 있고요. 하나는 모니터링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LED, 여기 LCD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면에 네, 키패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원 스위치, 뭐 전원하고 볼륨 스위치가 겸용이 되어 있고요. 안테나 꽂게 되어 있고요. 예, 요 뒤에 보시면은 이 제품은 이제 KC 인증을 받은 정식 제품이니까 네, 이렇게 써 있죠. 모델 KC 인증되어 있고 중국에 생산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요. 요거 이제 배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가 있어요. 네. 배터리가 7.4V 1600mAh 1600mAh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한번 결합해 볼까요? 네. 결합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딸깍 올려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빼실 때는 얘를 눌러서 요 버튼 두 개를 눌러서 밑으로 내리시면 빠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딸깍.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핸드 스텝을 이제 걸고 다니시면은 손목에 걸고 다니시면 손목에 떨어뜨릴 일이 없죠. 근데 이제 핸드 스텝 있고요. 여기 벨트 클립. 네. 벨트 클립은 나사 두 개로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드라이버. 네. 제가 요거 한번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벨트 클립을 무전기 본체에다가 벨트 클립을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산 무전기 같은 경우들은 보면은 배터리에다가 벨트 클립을 장착하게 해놓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배터리를 갖고 다니실 때 배터리를 허리에다가 착용을 하고 갖고 다닐 수 있어서 배터리 추가 배터리 소지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무전기에다가 본체다 해버리면은 배터리는 뭐 어디다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는지, 왜냐면 이 벨트 클립이 배터리에 장착이 됐으면 벨트에다가 배터리를 작용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 이제 스트랩은 여기다 이렇게 스트랩. 제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입이 막 덜 풀렸는지 막 발음도 막 씹히고 막 그렇습니다. 위치가 약간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이 벨트 스트랩이. 네. 여기는 이제 안테나. 네, 안테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100, 그러니까 136에서 174, FM 136, 174, 그 다음에 400에서 470MHz의 사용이 가능한 안테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손 모양이 좀 이상한데 초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네, 오해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단자는 SMAF 피메일 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피메일 타입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네. 한번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충전기하고 충전기가 되겠죠? MIT 9800 충전기 됐고요. 여기 보면은 데스크탑 래피드 차저, 네, 급속 충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AC 9800D 인풋 12V 500mAh 인풋이 되고요. 아웃풋 8.4V 400mAh가 이제 입력과 출력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전멸할 때는 급속 충전 중이고 초록색 불이 그러니까 점등이죠. 점등할 때는 풀 차지 됐다. 그러니까 빨간색일 때는 충전 중, 초록색일 때는 충전이 완료. 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아답터가 있어요. 아답터 보니까
됐습니다. 12V 1A짜리 아답터네요. 이 100V에서 240V까지 프리볼트가 되고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은 잠시 정리 좀 하고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데스크탑 충전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일본산 제품들은 데스크탑 충전기가 전부 다 별매예요, 별매. 네. 그래서 뭐 무전기 자체도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도 다 별매로 팔아먹고 그래서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산 제품들 혹은 이렇게 국산 제품들은 국내 수입 제품들은 이렇게 다 데스크탑 충전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충전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이게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충전 단자 이거는 아예 충전 단자인데 일본 무전기도 옆에 충전 단자에서 뭐 여기다 꼽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이제 무전기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충전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데스크탑 충전기가 있으면 딱 갖다 꼽아 놓으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이것도 이제 일제는 이걸 다 별매로 사야 돼요. 4, 5만 원씩 주고. 예, 그런 좀 사악한 상술. 핸디도 뭐 6, 70만 원씩 하는데 이것까지 팔아먹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전기 민영정보통신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PTT 스위치도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관 이렇게 살펴보죠. 전원 한번 켜볼게요. 요게 이제 전원도 키지만 볼륨, 네, 볼륨도 볼륨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PTT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가 요 LCD, 네, 요걸 껐다 켰다 하는, 네. 여기 모니터링 스위치가 되겠네요. 스크러치 모니터링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A 채널, B 채널이 있어요. A 채널, B 채널. 네, A 채널, B 채널. A 채널, B 채널 되어 있고요. 듀얼 워치, 듀얼 스탠바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 전처럼 채널을 두 개를 맞춰 놓고 주파수를 그러니까 채널이 스탠바이에서 어떤 쪽에 신호가 오면은 우선적으로 신호가 교신이 되고요. 이 신호를 교신하고 있다가 이쪽도 오게 되면은 이 채널도 교신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A 채널, B 채널, A 채널, B 채널 이제 V 밴드 145에서 올려서 뭐 이렇게 채널 맞출 수 있고요. 아니면 키패드로 145.360 이렇게 네, 키패드로도 맞추실 수 있고요. 또 400대 그대로 440 000 아이고 VU냐 UV냐 UU냐 VV냐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145 땡땡땡 B 채널도 145 땡땡땡 V 밴드를 두 개 다 수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144.650 그럼 이제 위에 145는 콜 주파수죠. 콜 주파수 우리가 아마추어 보조사들이 얘기하는 콜 주파수. 뭐 긴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호출을 할 때 부르는 콜 주파수, CQ를 날리는 콜 주파수고요. 그다음 B는 이제 어떤 중계기라는 특정한 주파수를 맞춰놓고 교신하실 수 있고요. 이거 역시 이제 440 A 채널 누르면 440 둘 다 UHF를 둘 다 스탠바이 할 수 있고 워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전기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조작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메뉴 들어갈 때는 F 들어가고 펑션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F set 누르고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계속 이렇게 넘길 수가 있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저장은 PTT 한번 잡으면은 그 저장이 돼서 밖으로 나옵니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FM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어요. A 밴드, B 밴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여기 밴드 누르시면은 이제 요거는 107.7 제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놓은 거죠. 네. 이게 뭐 89. 반대 의정부로 나가는 길은 녹천구에서 창동교사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구간으로 답답합니다. 북부간 선도로는 양방향 모두 대부분 구간, 또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부터 탄천 1교 사이 차가 많아 보입니다. 이제 이 제품은 소리도 크고요. 스피커 소리도 크고 이제 송신했을 때 제가 PTT를 잡고 송신을 했을 때 상대 측이 듣는 음성 자체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파수 환경이라든지 통신 환경에 따라서. 근데 그게 뭐 일본 제품은 좋다, 중국산 제품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통신을 하는 통신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그렇게 뭐 나쁘거나 뭐 그렇게 좋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딱 쓸 만큼 전혀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또 수신 능력도 굉장히 괜찮아요. 수신 능력도 굉장히 괜찮아서 소리도 짱짱하게 나온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산 제품들이 좀 소리가 크다고 그러는데 소리도 짱짱하게 나오고 송수신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배터리도 생각보다 오래 가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그래서 요게 무슨 뭐 사냥을 하시거나 뭐 산에서 그 신만이라 그러잖아요. 산삼 캐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가격 저렴하고 내구성 좋고 소리 크고 해서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는데 일단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저도 이거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요. 사용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제품 자체가. 네. 그다음에 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안테나도 굉장히 수신 성능이 좋고 쓸만하고 네 그렇습니다. 요게 10만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그 아마추어 무전기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에서 직구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무전기를 직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무전기는 이제 내구성도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라든지 아니면은 스프리우스가 심하게 발생해서 국내에서 통신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다 판정이 나서 적합성 인증 통과를 못해서 국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뭐 되는 제품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복불복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AS죠.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은 중국으로 직접 보내시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렴한 무전기들은 사실상 그게 AS도 좀 그렇고 그걸 또 AS 보내는 것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거는 민영정보통신에서 책임을 지고 AS를 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쭉 이제 그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방법을 이제 숙달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요 메뉴도 솔직히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메뉴 다 써보고 다 거기에 맞춰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좋은 거 하나 사시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좀 빠른 시간에 제품 이 무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요 무전기도 이제 그 데이터 케이블이 별매예요. 데이터 케이블이 프로그래밍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민영정보통신에서 별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구입은 안 했어요. 저는 이거 굳이 뭐 구입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차후 영상에서는 데이터 케이블 구매 후에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주파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교신 영상도 올려드리고요. 요 간단한 메뉴 중에서 쓸만한 메뉴 사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MIT 9800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 케이블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교신하는 영상, 실제 교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얼마나 송수신이 잘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산 무전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간략한 영상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T 9800, 오늘 영상 MIT 9800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자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DS1 TUB였습니다. 감사합니다.